자, 이대로 가면 2024, 2025 입주 절벽. 뉴스에서는 크게 안 다뤄지는데 무슨 법을 개정하거나 없애거나 아니면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보다도 요거에 제가 더 관심을 많이 가지시라고 말씀드렸어요. 항상 주기적으로 이게 따라오기 때문에 올해하고 내년 입주 예정 가구가 최근 5년 평균을 밑돌고 있다. 서울의 알짜 재개발 재건축 부지도 주요 건설사들이 수주를 꺼리면서 1, 2년 뒤 물량이 급감한 입주 절벽이 닥치는 건 아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이 33,000 가구 정도 되는데 2024년에는 또 38,000 가구 정도. 근데 이 정도가 지금 얼마 정도 공급량이 우리가 감이 안 오잖아요. 근데 그 전 5년 평균을 따져보면은 45,000 가구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5년 토탈 했을 때. 근데 45,000 가구 대 33,000 가구 정도 된다 그러면 1년에 10,000 가구씩이 적게 공급이 된 거예요. 이게 지금 평균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많이 공급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공급이 적게 되면은 이게 효과는 바로 안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최소한 몇 년이 지나야? 3년. 3년 정도가 지나면은 이게 항상 뭐가 똑같냐면 저도 이제 시골에서 아버님이 뭐 농사 지었었지만 올해 양배추가 비싸다. 그러면 예전에 양파 심고 뭐 마늘 심고 했던 분들이 다 양배추로 돌아가요. 그 양배추가 풍년이 되면은 수고도 안 해가고 트랙터로 막 갈아버리는 그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농산물은 한 해 한 해가 이렇게 되지만 이런 부동산, 특히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땅 파기 시작해서 다 지어가지고 입주하는 데까지 옛날 30개월 군생활하던 2년 6개월, 딱 30개월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면 3년 정도의 시차가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올해 입주 물량이 부족해. 그러면 대통령이 지금 당장 땅 파서 아파트 지어 해도 공급이 되는 거는 바로 공급이 아니고 3년 후에 공급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미 지금 절벽이 공급 물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이미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언제 효과가 나타나냐? 최소 한 3년이 지나면은 이제 입주 물량이 딸리는 거죠. 모든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가격이 정해지잖아요. 수요가 많으면은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반대로 공급이 많으면 수요가 적으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거고 이런 논리입니다. 올해 1월부터 향후 2년간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과 사업장 목록을 6개월 주기로 공개하고 있는데 이렇게 쭉 해보니까 공급이 적게 되는 거가 금리 인상도 한몫도 했죠. 금리가 비싸니까 짓는 사람이 아니고 아파트를 사는 우리 수요자 입장에서도 금리가 비싸니까 금리 좀 내려가면 집 살까? 아니면 지금 전세 월세 살고 이렇게 수요가 좀 줄어드는 거고 그 다음에 원재료값 상승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괜히 우크라이나하고 저기 러시아 전쟁해가지고 도시가스 비용 올라간다 하니까 도시가스 비용만 올라가나요? 전기요금 올라가고 이 모든 원자재 값이 다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인건비도 많이 올라가죠. 인건비도 많이 올라가고. 자, 2025년부터는 다시 회복될 거라고 하는데 이게 2020 지금 3년이죠. 2022년부터 공급이 줄었다 그러면은 2025년 3년 지난 후에야 다시 회복이 되지만 그러면 이제 내년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평소보다 입주 공급 물량이 더 적다는 얘기가 되죠. 그럼 이제 점점 공급은 줄어들고 나중에 이제 수요가 좀 많아지는 이런 상황이 온다 그러면 어느 순간 가격이 또 확 급등하는 또 그런 상황도 올 수도 있다는 거죠. 문제는 건설사들이 유원 관리 위해서 신규 아파트 공사를 꺼리고 있고 부동산 경기도 제일 예민하겠죠. 경기 따라서 시공사들이 공사를 수주할 수도 있고 착공에 들어가는 걸 또 지연시키기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입주 1, 2년 뒤에는 입주난이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 이런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아파트하고 정비사업 보면은 지금 보면 정비사업이라는 게 뭐죠? 흔히 말하는 재개발, 재건축 말하는 거예요. 옛날 노후된 단독 다가구 주택을 헐고 아파트를 새로 짓는 거를 정비사업. 그러면 서울 시내에서 아파트가 공급되려고 그러면은 정비사업밖에 사실은 없어요. 자, 이런 정비사업도 전체적으로 정비사업도 마찬가지고 비정비사업도 마찬가지고 점점점 입주 물량이 좀 줄어드는 이게 지금 5년 평균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따라가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지금 이 정도가 갭만큼 공급이 더 적게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경매 낙찰률 요거는 가끔씩 뉴스에 나오는데 경매 낙찰률 요게 시장 지표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예민한 지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뉴스를 볼 때 부동산 가격이 어디서는 떨어진다 그러고 어디서는 올라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게 지역에 따라서 올라가는 데도 있고 떨어지는 데도 있는데 이 아파트 경매 낙찰률을 보시면은 낙찰률이 올라가고 낙찰가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경기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최근에 아파트 경매 낙찰률, 경매 물건 중에 낙찰되어 있는 비율, 요걸 낙찰률이라고 그러는 거고 여기가 이제 가격할 때 가짜를 하나 집어넣으면은 낙찰가율이라고 그러는 거죠. 낙찰가율, 낙찰률 그러는데 이게 조금씩 살아나고 있답니다.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지역은
충북. 낙찰률이 80%라는 얘기는 10건이 경매에 나오면 8건은 주인이 누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10건 중에 2건만 주인이 나타나는 거고 8건은 유찰이 되는 거죠. 유찰이 되면 얼마씩 떨어져요? 한 번에? 20% 가격이 뚝뚝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서울에는 10채 중에 8채는 사겠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셈입니다. 그러니까 서울하고 충북하고는 정반대 상황이 생기는 거죠. 자, 이런 경우 중저가 아파트 중심으로 경매 시장이 점점점 살아나는 분위기. 항상 뭐 큰 아파트가 선도하는 것도 있지만 가격에서 조금 덜 예민한 이런 중저가 아파트 소형 평수부터 다시 살아나는 게 좀 일반적인 사례입니다.